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GPU 굴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업체가 GPU를 만들었고 또 다른 업체는 AMD에서 베테랑을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대만 비아테크와 중국 상하이 정부의 합작사인 티안슈지신 반도체가 이 데이터 센터용 7나노 GPU 빅 아일랜드를 출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티안슈지신 반도체는 이 GPU가 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팅, 의료 연구 등의 분야에서 최적화된 제품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제품에 견져서도 가격 대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중국의 반도체 실력에 대해 신뢰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뜯어서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중국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메모리는 실력이 하급입니다. 낸드 디램 할 것 없이 번번이 양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마저 수입이 안 되면서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은 중국이 수율을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디램을 총괄하는 업체로 시진핑이 밀어주고 있는 칭화 유니그룹이 채권 디폴트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메모리는 어렵습니다. 이 과거 기술로 같은 용량의 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웨이퍼에서 칩이 차지하는 면적이 클수록 칩의 결합률도 높아지는데요. 가뜩이나 선두업체들이 미세 공정에 진입해서 원가 경쟁에서 확연히 밀리는 판에 칩의 크기마저 크니 또 한 번 원가가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극복하기 힘든 원가 격차라는 뜻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은 디램에서 가정 같은 경우 일부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컴퓨팅과 모바일 등 A급 시장에 디램이 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낸드는 기술 난이도가 더 디램보다 낮고 기술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주요 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낸드 업체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구권 기업들이 중국제 낸드가 들어간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그림은 당분간 상상할 수도 없을 수준의 얘기입니다. 이 파운드리도 삼성과 TSMC 간 양강 구도를 중국 업체가 흔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SMIC가 있지만 14나노 이하 미세 공정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반도체 설계 분야인 팹리스가 중국으로서는 가장 나은 분야입니다. 영국의 ARM과 같은 설계 업체로부터 IP를 사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 업체가 GPU를 못 만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도 GPU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업체 넥셀 같은 회사도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GPU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엔비디아와 AMD 등 인류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GPU 경우 설계 난이도가 CPU보다 낮은데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GPU가 더 필요합니다. AI는 소수의 유능한 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단순 연산을 통해 작동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GPU가 뜰 수밖에 없는데요. NPU 같은 경우 GPU보다 병렬을 더 많이 두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GPU보다 더 많은 수의 연산이 가능한 프로세서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NPU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한창 연구 개발 중입니다. 나중에는 GPU보다 훨씬 복잡한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인 NPU가 쓰이겠지만 제대로 된 NPU가 나오기까지 GPU가 AI에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PU의 전망이 밝은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GPU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중 연산이 가능한 게 GPU 특징이다 보니까 AI 프로세서에 현재로서는 GPU가 최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AI 프로세서 경쟁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GPU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티안슈지신 반도체가 7나노 GPU를 설계해서 TSMC를 통해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제품이 곧바로 엔비디아, AMD GPU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애플도 자체 GPU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 사이의 간극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메모리도 중국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 메모리와 엇비슷한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최근에는 중국의 GPU 업체인 바이렌텍이라는 업체가 AMD에서 25년간 GPU를 만들어 온 베테랑인 천원중이라는 사람을, 아마도 중국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천원중이라는 사람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천원중은 AMD에서 HPC용 GPU를 만들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렌텍에서 제품 R&D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팹리스는 사람이 전부인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그것도 인류 반도체 기업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면 그 영입한 회사는 실력 업그레이드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하라는 목표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무척이나 지난한 과정이고, 용케 이걸 잘 해냈다고 해도 다른 선두 기업은 이미 더 앞서 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에서 인류 기업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GPU 개발 소식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